네,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눈을 뜨고 벽에 있는 스위치를 켜는 순간부터 밤에 잠들기 전에 불을 끄는 그 순간까지 늘 우리 곁에 있는 게 있죠. 바로 빛, 그리고 조명입니다. 맞습니다. 너무 일상적이라서 평소에는 우리가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존재죠. 그쵸. 근데 당신은 혹시 평범하게 이 공간을 밝히는 줄로만 알았던 그 불빛 뒤에 엄청나게 치밀한 설계가 숨어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신 적이 있나요? 아마 대부분은 그냥 여긴 좀 밝네, 아니면 어둡네, 이 정도로만 느끼셨을 겁니다. 네, 저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무심코 지나쳤던 천장의 그 작은 구멍 하나가 인간의 심리나 행동, 심지어 작업 능률까지 완벽하게 통제하려고 계산된 결과물이라는 걸 알게 되면 세상을 보는 해상도가 완전히 달라지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깊이 파헤쳐 볼 자료가 바로 한 대학교의 건축 설비 강의 노트인 영일사주 조명 설비 두 번째 파트입니다. 자, 이제 파헤쳐 볼까요? 네, 이 자료가 얼핏 보면 복잡한 건축 용어에 수학 공식까지 있어서 좀 딱딱히 보일 수 있거든요. 맞아요. 숫자가 엄청 많더라고요. 하지만 걱정 마십시오. 우리가 이걸 아주 쉽고 재밌게 해독해 드릴 거니까요. 우리의 미션은 아주 분명합니다. 미션이요? 네, 오늘 이 탐구가 끝난 후에 당신이 앞으로 어떤 방이나 힙한 카페에 들어가든 그 조명 설계의 숨은 의도를 단번에 읽어내는 공간의 해독가로 만들어드리는 겁니다. 아주 매력적인 목표네요. 오늘 이야기는 무슨 먼 나라의 건축가 개론이 아니라 당장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방 안의 물리적 법칙에 대한 이야기니까요. 맞습니다. 왜 특정 회의실에만 들어가면 유독 눈이 뻑뻑했던 건지, 반대로 고급 레스토랑에 가면 마음이 싹 편안해졌던 건지, 그 이유가 전부 이 자료에 숨어 있습니다. 어떻게 쏘아 보낼 것인가, 즉 배광에 대한 내용입니다. 배광이라는 단어가 좀 낯설 수 있는데 개념은 직관적이에요. 조명에서 나온 빛이 어느 방향으로 얼마만큼 뻗어나가는지를 말하는 거거든요. 자료를 보면 완전히 극단적인 두 가지 방식이 나오잖아요. 직접 조명하고 간접 조명. 네, 가장 기본이 되는 두 축이죠. 먼저 직접 조명은 말 그대로 빛의 묶음, 하향 광속이라고 하죠. 이 빛을 아래로 90에서 100% 무자비하게 쏟아붓는 방식입니다. 수술실 무영등이나 무대 위 스포트라이트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전력 소모도 적고 효율은 최고인데 단점이 너무 치명적이에요. 그 대가가 바로 인간의 피로도죠. 빛이 강하게 쏟아지는 만큼 아주 짙은 그림자가 생기고 반사된 빛이 눈을 직접 때리거든요. 눈부심. 네, 효율을 얻는 대신에 안락함을 포기하는 셈입니다. 그럼 반대로 간접 조명은 위로 쏘아 올리는 상향 광속이 90에서 100%인 거네요. 빛을 천장이나 벽에 먼저 때리고 거기서 부드럽게 튕겨 나오는 걸 쓰는 거죠. 맞습니다. 빛이 쿠션을 한번 먹고 들어오는 거예요. 중간에 빛을 한번 잃어버리니까 효율은 당연히 떨어지겠죠. 전기세를 더 낸다는 뜻이군요. 그렇죠. 하지만 그림자가 사라지고 방 전체가 뽀얗게 변하면서 마음을 안정시키는 분위기가 만들어집니다. 고급 호텔 가면 조명이 은은한 이유가 다 이겁니다. 쨍한 대낮의 태양이 직접 조명이라면 해질녘 부드러운 노을이 간접 조명 같은 느낌이네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현실에서는 이 두 가지만 딱 흑백 논리처럼 쓰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섞어서 쓴다는 건가요? 네, 공간의 목적에 따라 세밀한 타협점들이 존재해요. 위아래 비율을 섞은 반직접이나 반간접도 있고 사방으로 빛을 퍼뜨리는 전반 확산 조명도 있죠. 용도에 맞추어서 빛의 퍼센테이지를 튜닝하는 거군요. 근데 이렇게 빛을 세밀하게 조율하려면 조명기구를 어떻게 숨기느냐도 중요해지잖아요. 당연하죠. 여기서 정말 세련된 개념이 등장합니다. 바로 건축화 조명. 현대 인테리어의 꽃이죠. 예전에는 그냥 천장에 전등갓 하나 달고 끝이었는데 이제는 조명이 아예 건물 벽이나 천장에 파묻혀서 한 몸이 되는 거잖아요. 조명기구 껍데기는 철저히 숨기고 빛만 공간에 뿌려주는 마술 같은 기술입니다. 자료에 나온 종류들을 보니까 진짜 영화 세트장 같더라고요. 천장을 깔끔하게 유지하면서 작은 구멍 안에 조명을 쏙 넣는 다운라이트. 렌즈를 달아서 좁게 쏘면 피놀이 되고요. 그리고 스케일이 엄청난 광천장도 있어요. 천장 전체를 반투명한 판으로 덮고 그 안에 형광등이나 LED를 꽉 채우는 거. 천장 전체가 거대한 발광체가 되는 거죠. 미래지향적인 느낌을 줍니다. 벽이랑 만나는 모서리를 쓰는 우아한 방식도 있죠? 코브 조명이랑 밸런스 조명. 코브는 천장 구석으로 빛을 튕기고 밸런스는 벽 상부에서 위아래로 폭포수처럼 빛을 쏟아지게 하고요.
여러분, 지금 당장 고개를 들어서 당신이 있는 공간의 천장을 한번 보세요. 못생긴 쇳덩어리가 튀어나와 있나요? 아니면 건물의 틈새에서 부드러운 빛이 새어나오고 있나요? 어딘가에서 빛이 튕겨져 나온다면 방금 코브나 밸런스를 직접 찾아내신 겁니다. 이렇게 구조를 알면 공간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죠. 자, 그럼 구조를 넘어서 이제 이 조명들이 얼마나 똑똑하게 제어되는지 볼 차례입니다. 옛날엔 똑딱이 스위치가 다였는데 현대 조명은 무슨 살아있는 생물 같아요. 주변 환경을 인지하고 스스로 판단하니까요. 주차장에서 사람을 감지하는 인체 감지 지어나 해질 때 알아서 켜지는 광 센서 지어는 이미 흔하죠. 사무실 점심시간에 불 꺼지는 시간 제어도 있고요. 근데 제가 진짜 소름 돋았던 건 창측 주광 제어입니다. 아, 자연광이랑 연동하는 시스템이죠. 네, 밖에서 들어오는 햇빛 양을 센서가 읽어서 창가 쪽 인공조명 밝기를 스스로 확 줄이거나 꺼버린다는 거잖아요. 건축과 자연의 완벽한 상호작용입니다. 창가에 있는 사람이나 안쪽에 있는 사람이나 늘 똑같은 밝기를 느끼게 해주는 거죠. 태양빛이랑 천장 조명이 서로 눈치 싸움하면서 밀당을 하는 거네요. 이걸 좀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자면 설계자들이 왜 이렇게 복잡한 시스템을 동원할까 하는 본질적인 질문에 닿게 됩니다. 아, 조명 설계의 6대 원칙 파트요? 맞습니다. 여러 원칙이 있지만 가장 압도적인 통찰은 바로 이겁니다. 빛의 양보다 유연성과 빛의 질이 훨씬 중요하다. 그 문장 진짜 멋있더라고요. 무조건 밝다고 장땡이 아니다. 네, 빛의 질을 통제하지 못하면 그건 폭력입니다. 눈을 찌르는 불쾌한 눈부심, 즉 현회를 막는 게 최우선이죠. 그래서 전구업에 달결판 같은 에그크레이트나 루버 같은 걸 씌워서 빛을 잘게 쪼개는 거군요. 인간의 뇌와 망막을 보호하는 방패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원칙을 보니까 공간의 목적에 따라 빛을 어떻게 세팅하는지 설명한 대목이 완벽하게 이해됐어요. 시리적 조명이냐 장식적 조명이냐. 이들은 문법이 완전히 다릅니다. 사무실 같은 시리적 공간에서는 피로를 줄여야 하니까 방해되는 짙은 그림자를 없애야 해요. 입체감만 살짝 유지할 수 있게 조도비를 3대1로 부드럽게 맞추죠. 3대1의 편안함. 근데 백화점 멍품관 같은 장식적 조명은 완전 반대잖아요. 부드러움보다는 명암의 극적인 대비가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시계나 가반이 그렇게 영롱해 보였던 거군요. 맞습니다. 대상을 돋보이게 하려고 3대1 비율을 깨고 조도비를 2대1, 심지어 7대1 이상으로 극대화합니다. 주변은 어둡고 타겟에만 강렬한 빛을 때리는 거죠. 완전히 영화 감독의 연출 같네요. 자, 여기서부터 진짜 흥미로워지는데요. 이제 감각을 넘어서 아주 냉혹한 숫자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바로 조도입니다. 단위 면적당 빛의 양, 룩스 말이죠. 네, 자료에 국가 표준 기준표가 있는데 숫자가 막 극단적으로 널뛰기를 하더라고요. 거친 작업 공간은 60에서 150룩스면 되는데 시계 태엽 조립 같은 초정밀 작업은 무려 1500에서 3000룩스예요. 차이가 엄청나죠? 어두운 통로가 15룩스니까 거의 20배, 30배 차이인데 용도에 따라 이렇게 극명하게 숫자로 통제한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근데 설계자들을 더 골치 아프게 하는 수치가 있습니다. 바로 균제도입니다. 균제도, 빛이 얼마나 고르게 퍼져 있나를 보는 거죠? 네. 공간 최저 조도를 평균 조도로 나눈 값인데 인공 조명은 이게 최소 3분의 1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빛의 얼룩이 심하면 우리 동공이 커졌다 작아졌다 하면서 혹사당하거든요. 아, 그래서 빛이 뿜어져 나오는 면적이 넓어야 유리하구나. 그럼 아까 그 간접 조명이나 천장 전체를 발광체로 만드는 광천장이 균제도 높이는 데는 완전 치트키네요? 바로 그겁니다. 간접 조명은 천장 전체가 광원이 되니까 면적이 엄청나게 넓어져서 빛의 얼룩이 싹 지워지죠. 디자인과 물리학이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치밀한 과학의 세계에서 우리의 직관을 완전히 박살내는 기가 막힌 역설을 하나 볼까요? 세곤도 이야기입니다. 아,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죠. 청취자 여러분, 장작불 같은 노란 빛이랑 빙하 같은 푸른 빛 중에 어떤 게 더 따뜻하게 느껴지시나요? 100이면 100, 노란 빛을 따뜻한 온색, 푸른 빛을 차가운 한색이라고 하실 겁니다. 인간의 본능이니까요. 네, 저도 당연히 그런 줄 알았죠. 근데 흑체 방사 온도 기준표를 보면 완전 반대잖아요. 우리가 따뜻하다고 느끼는 노란 빛은 3000 켈빈 정도인데
차갑다고 느끼는 푸른빛은 8000켈빈이 넘어갑니다. 가스레인지 불꽃 안쪽이 파란색이잖아요. 물리학적으로는 푸른빛이 훨씬 더 펄펄 끓어오르는 뜨거운 상태라는 겁니다. 인간의 직관과 과학적 진실이 정반대인 거죠. 진짜 뒤통수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색과 관련해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게 연색성이죠. 네, 인공조명 아래에서 물체색이 태양광, 즉 표준광원과 얼마나 똑같이 보이는지를 0에서 100까지 숫자로 매긴 연색 지수입니다. 아침에 방에서 화장 예쁘게 하고 나갔는데 밖에서 보면 얼굴톤이 이상해 보이는 거, 그게 내 손이 문제가 아니라 방 조명 연색성이 떨어져서 그런 거잖아요. 맞아요. 실내 조명은 최소 75 이상은 되어야 우리가 색을 제대로 인지할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백열등은 에너지는 많이 먹어도 연색성은 95 이상으로 아주 훌륭하죠. 정육점 고기가 빨갛게 보이는 것도 결국 이 연색성 원리를 이용한 상술이고요. 참, 이 지점에서 중요한 질문이 떠오르네요. 이 지점에서 중요한 질문이 떠오르네요. 아, 네, 말씀하시죠. 네, 지금까지 우리가 다룬 배광, 건축화 조명, 조도비, 룩스, 연색성 이런 것들이 과연 단순히 방을 예쁘게 꾸미는 인테리어 지식일까요? 절대 아니죠. 네, 이건 거대한 심미적 물리적 엔지니어링입니다. 조명 설계자들은 빛이라는 보이지 않는 재료로 우리 인간의 피로도, 감정의 기복, 소비 패턴까지 아주 은밀하게 코딩하고 있었던 겁니다. 매력적인 무기를 하나 얻으셨습니다. 내일 출근할 때 복도나 카페 천장을 보면서 3000켈빈의 샛노란 색온도, 7:1의 조도비, 그리고 숨어있는 다운라이트를 발견하는 순간 그 공간을 지배하는 건축가의 의도를 단숨에 읽어내는 짜릿함을 느끼실 겁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딱 맞죠. 그런데 사실 오늘 자료 맨 마지막에 이 치밀하고 완벽한 수학적 설계를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뼈아픈 진실이 하나 적혀 있습니다. 아, 그 마지막 문장 진짜 허탈하잖아요. 설계자들이 아무리 방면적, 높이까지 따져서 실지수 공식으로 완벽한 조도와 균제도를 계산해 놔도 자료 마지막엔 이렇게 적혀 있죠. 조명 시설을 장기간 사용하면 램프의 광속이 감소하고 특히 먼지가 부착되어 빛의 손실이 현저하게 일어난다. 수천만 원짜리 완벽한 빛의 설계도가 결국 집안에 굴러다니는 흔한 먼지 하나에 처참하게 무너진다는 거잖아요. 네. 아무리 훌륭한 초기 설계도 시간이 흐르고 먼지가 쌓이는 자연 앞에서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는 아주 철학적인 결론이죠. 청취자 여러분, 지금 당신의 머리 위에서 완벽하게 계산된 그 똑똑한 조명, 혹시 지금 이 순간 먼지를 뒤집어 쓰고 평범하고 침침한 불빛으로 서서히 퇴화하고 있지는 않나요? 한 번쯤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겠네요. 네, 당신의 공간을 다시 완벽하게 빛내는 환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번 딥다이브는 여기서 마칩니다.